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아빠의 21세 비즈니스 이 책을 돈독으로 진행할 메나테크 사업을 13년째 하고 있고 송도에 살고 있으며 새아이의 아빠인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부자 아빠 21세 비즈니스 저희가 돈독을 좀 진행할 텐데요. 돈독 익히 알고 계시지만 돈이 되는 독서, 돈독한 모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독 모임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고 인생이 발전하거나 내 삶이 바뀌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그 책을 삶에 적용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독에서는요, 우리 삶을 바꿔줄, 실제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바꿔줄 실질적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적용의 이슈로 진행합니다. 돈독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본계적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59기, 60기, 61기 중에 손드시는 사장님들께 기회를 드릴 텐데요.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사는 지역, 직업, 이름, 특징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내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요. 2분 내외로 몇 페이지 몇째 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내용에서 내가 이렇게 보았고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야기 나눠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독에 참여하는 목표가요. 책의 내용에 여기가 감동스러웠어요 정도는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감동되고 느낀 점들이 굉장히 한 90% 이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그걸 읽고 나는 이렇게 적용할 계획입니다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점을 좀 더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나갈 때요. 책 옆에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느낀 점에서 내가 메나테크 사업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심들을 써나간다면 책 읽기가 훨씬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효과를 내는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 읽기가 될 겁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좀 크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시간 30분 동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한번 리뷰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요. 저는요, 책을 좀 그렇게 읽는 편입니다. 책을 보면 목차를 좀 상세히 읽어갑니다. 목차를 상세히. 그래서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남한테 맡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를 현실 인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과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3부는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라. 지금부터 시작된다. 용기 내시라.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1부와 2부 앞에 8가지 자산 중에 2가지 자산까지 하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배신의 원스타 PPD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트로를 했고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 권효승 사장님이 일단 준비가 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핸드폰 기능 밑에 보면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손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들어지고 누르면 손 내리는 거거든요. 미리 손들고 계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손 드신 권효승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효승입니다. 저는 김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고요. 손드는 거는 들어봐라 해서 들어보거든요.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요.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2월 5일 날 뭐 클리닉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씩 뭐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기회 돼가지고 줌을 통해서 저를 소개하고 제가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주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돈독부터 해가지고 OPD, NBA 59기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계속 OPD를 가면서 제가 변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고 주위에서 느끼면서 사업을 열심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업이 전직, 현직 어떤 직업에 아, 죄송합니다. 첨이 돼가지고. 제가 위탁업체에서 제가 뭐 교대를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음, 회사 이름은 이제 창원소학장입니다. 네? 창원소학장. 예, 수학장. 예,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아직 그 부자 아빠 21세기 비즈니스를 좀 다 읽어는 보셨나요? 한 번 읽어봤는데 아직 이해가 다 안 돼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MBA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어, 이 부자 아빠의 21세기 이 비즈니스 책은요,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좀 해본 경력이 있는 거나 진행된 분들에게는 많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북토크라 그래가지고, 요 책을 가지고 2시간씩 2번, 총 4시간 동안 그 4명의 패널이, 순차적으로 페이지별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토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딱 따라오면서 정주행하면서 들어보시면 포인트 포인트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내가 이 책을 그렇게 원포인트로 한번 들어보시겠다 하고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2번인가 3번 정도 이 책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디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이 책을 느낀 점에서 좀 나눠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다들 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하재희 사장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재희 사장님 좀 나눠주세요. 예, 45기신데 좀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은 좀 내리셔도 됩니다. 예, 손 올리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네, 됐습니다. 네. 나눠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재희입니다. 저는 한우물을 열심히 판 32년 차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빨리 전직을 맨나테커로 전직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보고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63페이지 네,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통념일 뿐이라는 데 있다. 네. 한우물을 파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세상이 변하면서 어느 날 제가 캐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선납이었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보육료 결제하는 날이 되면 캐셔처럼 카드를 긁고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시스템이 이렇게 변해가지? 그런데 또 2015년 CCTV 설치하면서 저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너무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 길로 쭉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은 건 정말 건강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제가 너무 복이 많아서 메나테크를 알게 되고
건강을 찾았는데요. 돈독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독서 모임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는 계속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이 밀려오는지 그런 깨달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나의 사업을 열심히 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따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무슨 교육과정도 듣고 뭣도 공부하고 기간도 채워야 되는데 사실 그분께 제가 메나테크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본인의 목표가 거기기 때문에 가보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먼저 맛본 사람이 뭐 시쳇말로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내가 구분시켜줬는데 꼭 본인이 찍어 먹어봐야 구분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렇게 먼저 경험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쩌면 예전에는 사명감도 충만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초기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 양육해서 이 나라의 아이들을 잘 키워낸다 사명감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냥 그런 기관들이 교육의 기능보다 그냥 데리고 있으면 보육의 기능으로 전락하면서 아마 보람도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속에서 만나진 메나테크가 좋은 솔루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어떤 분께서 한번 손 들고 나눠주실래요? 꼭 저기 뭐야, 우리 MB 수강생이 아니시더라도 나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선배님들 계시면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이지연, 61기 이지연 사장님, 원선재 브론즈 PD 사장님 파트너신데요. 한번 그 책을 읽으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61기 이지연입니다. 네. 지난번, 본인 소개. MBA,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지연이고요. 최근에 회사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에나테크 만나게 돼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지금 클린도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라인 보이시나요? 아니, 광채가 나네. 실제로 예, 네, 날씬하신 지금 걸로 알고 열심히 있는데. 클린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61기를 수령하면서 다 읽었고, 한 두 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좀 새롭고, 그리고 또 고피디 가면서 또 한 번 더 읽게 돼가지고,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인 것 같은데, 이제 메나테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메나테크가 정말 이 책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책에 벗어나는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이 좋은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점점 그런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구절보다 전체적인 리뷰해 주셨는데요. 어, 실제로 저도 이 책을 만났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많은 조직들에서 많은 네트워크 조직에서 이 책을 교과서로 일부 쓰는 데가 있지만 사실은 이걸 교과서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100% 따라하려면 기존의 어떤 판매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나 판매 위주의 성장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조직이 운영됐던 조직들은요, 이 책을 교과서로 채택한 순간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내 스폰서, 내 그룹의 업라인들은 여기 말한 대로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만 보고 덜컹 교재로 채택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 그룹은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야, 우리 그룹이 이 방향으로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리더십 책을 읽잖아요. 이제 다음 우리 그 4월의 책은 이 군멘토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그룹에서 지향하는 스폰서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다 여기에 져 있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맞춰서 우리 그룹의 리더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네.
이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 제가 느끼는 건 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분 더 좀 찾았는데요. 차장현 사장님 혹시 책 다 읽으셨나요? 소리가 안 켜지셨어요. 네, 켜졌습니다. 어떻게 차장현 사장님 이 책을 다 읽으셨나요? 전부는 안 읽고요. 네. 한 중간쯤 읽었습니다. 읽은 구절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짧게 한 2분 안에 한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75페이지에 본인 소개. 저는 차장현 원로 목사입니다. 61기고 제 스폰서는 유병봉 님이고 또 김비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내의 소개로 여기 메나테크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걸 읽다가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메나테크 시스템을 보니까 혼자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룹 내에 그 스폰서와 또 그 매니저와 같이 파트너와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윤택해 하고 서로 잘되게 협조하고 상부상조한 것이 성경적이다. 참으로 그래서 미래가 밝다. 거기까지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나 혼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자 되게 한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 넘게 더 긴 시간 동안 오직 성경만 공부하셨고 읽으셨던 분께서, 목사님께서,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 속에서, 성경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기뻐하시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걸고, 나 여태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다 걸고도 메나테크를 권하시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61기 중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가 좀 골라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까 61기 중에 박미숙 사장님 책 다 읽으셨나요? 61기 박미숙 사장님 책 읽어보셨나요? 네, 읽었어요. 예. 그럼 읽은 구절에서 좀 네. 느낌 온 구절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찾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이사분면에서 비사분면으로 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너무 복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너무 그것도 좋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좀 제 마음에 와닿냐면은,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고 싶어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이렇게 잘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손혜련 사장님, 우리 심연진사의 파트너이신 61기 손혜련 사장님 책 읽으셨어요? 책을 읽으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에게 발표를 왜 안 시켜주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 느낌이 막 에너지가 와서 한번 나눠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손혜련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의료기기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1기고 이제 메나테크를 61기 MBA 과정을 수료했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MBA 과정에 4주차를 수업을 듣지 못하면서 이 책을 들고서는 부산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차 안에서 이 책을 듣고 너무 설레이면서 막 또 호텔에서도 책을 놓지 못하고 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저도 어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 만약에 혹시 발표를 시키시면 뭐를 얘기를 해야 되나.' 인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인제 적어 놓은 페이지가 있어서 고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어 177 쪽이랑 178 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제 어떤 것을 다 걸 만큼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거기에 이르거나 그것을 지키는 일 역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179 쪽에는 이제 자신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창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제 구절을 읽었을 때, 제가 과연 만약에 이제 진짜 이렇게 동경되는 메나테크의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목표는, 저는 이제 어떤 그 100명의 여성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는 제가 만났던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이 메나테크라는 도구만큼 더 훌륭해 보이는 도구는 없어서, 그 도구는 또 살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만 제가 또 그 목표를 설정하는, 명확한 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어서 설레이고요. 또 네, 이제 되는 만큼 또 메나테크랑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 시켜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저기 61기 조미연 사장님이라고 계신데요. 자, 조미연 사장님, 혹시 책을 읽으셨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61기 소리 키시고, 조미연 사장님. 소리를 키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았는데, 그러시면 한 분 제가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부산의 최은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조정자 골드 PD 사장님 그룹에서 새로 우리 그룹으로 오셨는데요. 한번 우리 부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나눔 부탁드리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는 최한선입니다. 저 전직은 간호사였고요. 지금은 메나테크에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메나테크 사업을 한 지 2014년 고PD라는 세미나를 가서 결단을 하고 10년 차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선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뭐냐면, 이 책 24페이지를 보면, 이 책은 많이 읽었긴 했지만, 24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은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이걸 경제 대신 이제 우리 사업으로 제가 문제는, 메나테크 비즈니스에서 문제는 바로 나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19년에 실버 PD 퀄리파이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때부터 정책인데, 그건 뭘까? 시스템이 잘못됐을까? 똑같은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 아이템으로 결국은 제가 지금 그 정책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GL 그룹, 우리 그룹에 와서 내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 책을 내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143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 우리가 보상에서 물론 알지만 사업을 하다가 제 다음 파트너들이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잠재적으로 휴먼 상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여기 보면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는 의지가 있는 한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요. 이 말을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나,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나의 팀들에게. 그러면서 이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러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었을 때는 혈자에게 나에게 적용을 그러면서 성장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환영하고요. 사실은 우리 조정여 골드 PD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합류하면서 우리 부산이라는 그 넓은 시장 속의 교두보가 또 새롭게 확보돼서 우리 4월 10일 날 우리 선거 있는 날인데 사전선거 투표 열심히 참여하시자고요. 참여하셔서 하시고 4월 10일 날 부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누는 건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원포인트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소거 좀 해놔주시면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요. 혹시 켜져 계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해서 서문. 저는 서문 안에서 되게 큰, 게 느낀 게 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위기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요. 그래서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하면서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챕터 1, 불안의 시대. 근데 여러분,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역사 이래로 안 불안했던 시대가 없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 한 10여 년 했는데 해마다 사장님 신년사에 올해는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해마다 1월에 신년사, 오너들, 회장들의 신년,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해마다 어려울 것이다. 근데 회사는 점점 커지고 회사는 부자가 돼가는데 계속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이 해결의 열쇠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의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전체 나의 재산의 어마운트가 중요한 건지, 그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건지, 현금의 순환과 흐름이 중요한 건지 재정을 좀 제대로 보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업가의 사고 방식을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마인드, 교육의 방향성은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에게 기업가 정신, 네가 저크버그처럼, 네가 빌 게이츠처럼, 네가 스티븐 잡스처럼 그런 기업가가 되라고 얘기해 준 교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4년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경영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어떤 교수님도 너희들 이름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과목이었어요? 그냥 마케팅 잘하는 법, 인사관리 잘하는 법, 하는 법. 물론 그걸 다 알면 경영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때쯤. 그 전까지는 교육의 모든 목표가 순정적이고 조직 안에서 일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당신의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쥐어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핵심 가치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가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부터 쭉 커다란 꿈에 실현한 능력까지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줄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7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입,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수입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뭐냐. 수천만 원을 벌어도 그 수입의 원천이 내 노동. 자, 의사 선생님 연봉이 대략 3, 4억씩 되니까 월 3천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그 수입의 원천은 나의 노동으로 발생되느냐. 내가 200의 별도 수입이 나도 그것이 자산에서 들어오느냐. 이걸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 이렇게 넘어갑니다. 3부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뒷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배신의 사장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입니다.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야,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배하라라고 했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 회사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안한 시대라는데요. 늘 시대는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권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S&P 500 지수에 들어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경기가 나쁠 때, 불황일 때 창업한 회사들이라는 거죠. 경기가 나쁠 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직원들이 더 이상 이 회사에 타고 있어봐도 내 미래가 없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죠. 하지만 또 반대로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도 파산하거나 허덕대는 사람들도 있는 것.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 본인들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해결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고 누군가에 있느냐인데요. 페이지 2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경기 불황기야말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최적기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연결해서 하나 재미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제당의 회사를 한 2년 다녔습니다. 그때 해외 사업부에서요. 수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IMF 시대 97년, 98년도 2년을 다녔는데 저는 환율이 높은 바람에 굉장히 저희 부서는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똑같이 $10,000를 수출하면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IMF가 되니까 $10,000를 수출하면 1,500만 원, 1,600만 원, 심지어 2,000만 원까지 들어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달러 베이스로 수출하는 사람들이 유리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옮겨간 회사가 한국 야쿠르트인데요. 한국 야쿠르트는 11,000명 정도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배달할 아줌마들을 못 구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 평범한 주부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MF 오자마자 잠깐 매출액이 준 이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추가 소득이 필요해하는 아줌마들이 제 발로 야쿠르트 문을 두들겨서 그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그 빵꾸난 우리가 그 결배지구라 그러는데 그런 지역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서 적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요소로 지금 경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표와 관련해서 애써 그 불황의 요소들을 막고 있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터질 것이 선거 이후에 터진다는 경제학자의 예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주부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니즈를 갖고 있는 거죠. 해고가 만연하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걱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가 수입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추가 수입을 왜 찾게 됐냐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출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미래 학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 5일제가 된 지 언제쯤인가요? 제가 97년도 첫 직장을 다닐 때요.
격주 휴무라는 걸 했었어요. 한 주는 토요일 날 쉬고 한 주는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 5일제가 됐는데 그때 미래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 5일제가 되면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녀야 되는데 쉬는 날이 많아지면요. 지출이 늘어나서 그 여가비, 레저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빠들이 투잡을 뛰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는데 혈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추가 소득을 찾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들이 아니라 직업을 찾는 분들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이나 수단 앞에서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3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딘가요? 당신이 버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3천만 원을 버는 의사 선생님의 수입은 본인의 노동에서 나온다면 그 노동이 멈추면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빚 없는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가 100씩 나온다면 그것은 소득의 질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자산 그 두 개를 합쳐서 재정적 지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자산, 재산 말고 자산 이렇게 했어요. 재산과 자산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은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어떤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 자격증도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소득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질, 가로 열고 소득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를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 사각형 사사분면 책으로 요 개념 하나로 확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통찰력 있는 거죠. 세상의 직업, 다 세상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해요. 근데 그걸 극명하게 4개로 나눈 거예요. 노동을 해서 남이 주는 돈을 내 자유시간 8시간을 그 자유를 팔아 사장님께 팔고 월급을 받는 엠플로이 영역, 봉급생활자 영역. 두 번째, 그게 싫어서 나도 사장님 한번 돼볼래. 나도 내일 자유롭게 해볼래 해서 자유직이라고 해서 셀프 인프로이. 내가 나를 고용한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고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S사 분면의 영역을 직업이 고용했다 얘기예요. 엠프로이 영역은 회사가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셀프 엠프로이 영역은 직업이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영역, 그 다음에 인베스터 영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 너무 통찰력 있는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사업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인베스터 영역에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죠. 여러분들의 그 직업의 변화와 사분면의 이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직업을 계속 바꿔요. 직업을 바꾸는데 다 고용인들이에요. 그거는 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분면이 이동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학과 대학교를 나와서 엠플로이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나름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나름 이름 되면 아는 기업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름 없는 기업에 다니나 아주 보잘것없는 회사에 다니나 노동을 하나 영역은 똑같은 거예요. 영역은. 사분면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결심할 때 대부분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는데 진짜 변화는 사분면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제가 셀프 인프로이가 됐어요. 직업 강사라는 직업군으로 간 거죠. 여전히 직업이 저를 고용하고 있었죠.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13년 사이에 저는 비즈니스 오너가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했건 제가 결정했어요. 아, 오늘 내가 센터에서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고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사실은 제가 이 센터에서 방송을 한 계기가요. 제 파트너 한 분이 고객을 모시고 온데 7시에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해두고 싶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권유드린 어떤 어머니인데 몸이 많이 변하셔서 기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 그분을 여기서 상담해드리고, 유튜브 방송을, 줌 방송을 집에 안 가고, 집에 가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 해야지라고 제 시간의 운영을 제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사분면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센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입시를 앞두면 현재 의대 뭐 이거 갖고 지금 정원 갖고 난리가 났죠. 그게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인데요. 우리 보면 여기 한 치과 의사 원장님들이 한 두 분이 OM 있는 날을 왔다 갔다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큰 물통이죠. 물통 나르는 건 똑같은데 물통이 좀 사이즈가 크긴 큽니다. 1시간 퍼도 남들보다 10배 이상 풀 수 있는 물통이긴 한데 결론은 그 물통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사분면에 계시는지. 사실 근데 이 얘기를 말이죠. 저는 한 단계 더 앞서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메나테크의 성공한 리더들은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뭐 안 했는데 잘하면 뭐 그거야 또 못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굳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 패러다임에선 적어도 벗어나 있는 세대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직장인으로 전락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냐면요. 저희 집안에서의 로망은 다달이 월급이 나오는 남자가 되는 게 집안에서의 꿈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남성들이 일정한 날에 돈을 받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지, 둘째 아버지, 막내 삼촌까지 이 세 분의 그 남성들이 일정한 날에 월급을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직업이라 우리 집에서의 로망은 뭐냐, 멋진 남자의 기준은 뭐냐면 다달이 일정한 날에 월급을 가져오는 남자가 최고로 멋진 남자라는 걸 어렸을 때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꿈이 뭐예요? 취직이 잘 되는 길, 그런 거죠. 그래서 막상 와보니 막상 그 길이 돼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집안에 사업을 해보고 사업을 성공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꿈을 못 심어줘. 그런데 메나테크의 성공한 리더들은 지금 4사분면을 겪어본 거예요. 저같이 엠프로이 영역, 셀프 엠프로이 영역,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영역까지. 아직 인베스터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 잉여 재산이 생기거든요. 쓰고 남는 돈이 생겨요. 그게 모여지면 이제 보통 예금에 넣어둘 수 없잖아요. 이제 투자자 영역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아직 저는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투자할 이렇게 여력은 안 되는데 이렇게 거치는 거죠. 이제 적어도 저는 비즈니스 오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라는 말은 안 해요. 절대로. 한 번은 저희 막내가 엄마 아빠가 기뻐할 줄 알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대화 속에 얘가 뭘 캐치했냐면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이 사업하면 훨씬 유리하지. 의사 파트너가 생기면 좋지. 좋습니다. 의사 파트너 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한 1년 전쯤 얘기입니다. 지금 5학년, 4학년 때 엄마 아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드릴게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게요? 왜? 왜 의사가 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왜 물동이 크게 지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가? 메나테크란 이런 비즈니스 오너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사분면을 분석함에 있어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요.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철학을 정확히 심어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각 분면마다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엠프로이 영역에서는 안정 추구인데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교두보로 마지막 남은 직장이 뭐예요? 공무원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요. 공무원 되기 겁나게 힘들어서 공무원이 됐다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삶의 지출을 물가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공무원 월급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진 않는데 평생 이 생활 수준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신입 공무원들이 다 사표 내고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셀프 인프로의 영역에서 독립한다고 나왔는데요. 다시 묶이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는 부의 구축, 그리고 인베스트는 재정의 자유, 이렇게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건, 올바르게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싶다면, 여기서 인생과 운명 거창하잖아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당신의 시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요, 선택의 자유거든요. 선택 중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네 시간, 하늘이 준 24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쓰라고 대통령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늘이 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의 오너는 나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유를 팔았으니까.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이 설계한 인생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부자가 되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사분면을 옮겨라는. 한번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사업은 위험하니까 야, 그냥 머슴으로 평생 살아. 안정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 보다는 너의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5입니다. 사업가의 사고방식인데요. 사업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옮겨야 한다. 당신 자신 외에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당신 자신 외에는 누구도 어느 것에 탓할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업은 모든 것을 혼자서 시작하고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 아니다. 이게 기존의 비즈니스. 로버트 기요사키가 1997년도에 부자 아빠 책을 쓰면서 사사분면을 만들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려면 적어도 5억 원 정도의 돈과 10년 정도의,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비즈니스 오너가 좋긴 한데 여러분들 감내할 결심이 서야 된다? 어떤 게 서야 되냐면 한화로 한 5억 정도의 돈을 좀 투자해야 되고 적어도 10년 동안 네 수입이 없음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한참 뒤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고 나니까 그런 거 없이도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을 대신해서 사업의 모든 기초공사가 미리 되어 있다는 점, 더불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험 많은 리더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비즈니스 오너가 되긴 과정과 혁격히 다르다는. 이게 메리트라는. 리스크가. 제가 대학을 가서 몇 가지 한 30년이 지나도 몇 가지 남는 답이 이런 거예요. 마케팅 시간에 물장사가 남는 장사다. 법과 합법 사이에 돈이 있다. 뭐 이런 병구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들었던 얘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리스크 많이 리턴 받고 싶으면 리스크 테이킹을 위험한 걸 해야 돼. 그런 맥락에서 밀수 마약 이게 돈이 되긴 하는데 리스크가 크지 뭐 이러면서 풀어내셨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여러분 하이 리턴이긴 한데 하이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라.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인지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아래 빨간 글씨로 된 우리가 얘기하는 꿈 목표, 결단, 학습, 돈독, 이 우리 시스템에 제공되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권을 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비용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비용을 요구하는 건 가짜 네트워크인 거예요. 진입비라는 걸 요구하면 가짜인 거예요. 핵심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하이 리스크하게 자꾸만 그게 대신 꼬드겨 가지고요. 하이 리스크라고 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야, 막 어떤 U자로 시작하는 데는 2박 3일 가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제품을 사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꼬시냐면 야, 떡볶이집을 해도 인테리어가 2,000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안 비싼 돈으로 느끼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또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경비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무실에서 우리 인천센터에 앉아서 지금 8시간을 앉아있지만 이 센터에 앉아있는 비용을 저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요. 회사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타임. 내가 비어있는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려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요.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를 선물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재정의 자유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서 오지만 시간의 자유는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순간 시간의 자유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원하는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턴을 준다라는 거예요. 멋진 사업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물개 박수 하나씩. 자, 물개 박수, 물개 박수. 네, 물개 박수.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확인합니다. 네, 물개 박수. 네, 다 끝나갑니다. 네, 2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자산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제 강의 때 가끔 여태까지 번 돈 중에 절반 정도를 아이 교육비에 썼는데 그 교육비 쓴 이유가요. 좋은 직장 얻으라고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충분한 교육비를 통해서 이 녀석들이 자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야와 경험을 넓혀주기 위해서 투자했지 그 힘들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하게 남의 집 종노릇하게 옛날에 모르시겠지만 그 머슴이란 개념이요. 저 97년도 IMF가 청문회 할 때 한보철강의 김태순과 박태순과 회장이 직원들을 머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주 취업적으로.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머슴이 뭘 하냐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그런 엠프로이 영역이라는 게 영어로 엠프로이지만 머슴살이라고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대기업 머슴살이를 했고요. 그 머슴살이 혹독하게 하다가 사회에 나왔거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쭉 여러분 다 아는 건데요. 그래도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이 모델의 진짜 힘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만 수수료, 마진 아니에요, 여러분. 용어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진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구매가 이루어지면 내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 것까지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 수수료가 쌓이면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난다. 지렛대 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네트워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왜 우리에게 그걸 주냐면 말도 안 되는 광고비보단 싸거든요. 저 전지현 영화 배우들에게 주는 비용보다는 이게 더 실질적이거든요. 위험성도 없고 왜냐하면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길 바라고 투자하는 광고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메나테크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이 돈을 주는 게 낫지 전지현이나 유명한 장동건한테 광고비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낫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의 돈을 빼나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내가 주거를 목적으로 산 부동산 가격에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차이.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85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체, 가로 열고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진정한 자산이 쌓이게 되고 그 자산이 수입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산을 쌓아가는 거죠. 자산.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자산은 뭘까요? 내 파트너가 자산이죠. 그래서 그 자산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자산을 키워가는 거죠. 근데 자산에게 빨대를 꽂아서 자산이 병들게 하고 자산이 망하게 하고 자산이 병들게 하는 네트워크, 잘못된 네트워크고 그로 인해 나도 죽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8가지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현실 세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 읽고 쓰고 세마는 거, 가로 열고 노동자 교육이죠. 사실 근대화 교육은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출발해요. 노동자든 군인이든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사소통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기 쓰고 더하기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 좀 더 자세히. 이 모든 교육이 대부분이 뭐예요?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그래서 교육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재 육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재, 철재, 인재. 갖다 쓰기에 적당한 합당한 것. 그게 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인재 육성이라고 쓴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그대로 간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정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얘기하는 재정의 정확한 재정교육. 사실 이 재정교육을 가장 잘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태인인 거죠. 유태인들이 경제를 장악했던 게 뭐냐면 이 재정교육을 명확히 시켰어요. 이 레버리지 이펙트부터. 그래서 그들이 송년식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나면 가족들이 모아서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준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부를 운영할 수 있는 걸 그 성년식 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 멋진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사실 목표를 기하고 실천을 세우고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는 법. 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하고 학교 진도에 따라서 공부해야지 네가 네 스케줄 짜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공부해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시스템 다이어리죠. 그리고 수많은 태도적인 것들. 웃는 태도, 옷 입는 거,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줌에서 15도 얼짱각도 이런 것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책임을 지는 방법, 리더십, 또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드는 거죠. 사업 성공자의 자세라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돈도 버는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배움이 완성될 때까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요즘 어쩌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클 수 있어요. 의아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 초창기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깨우치는 거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벌 때 지금이 더 매일매일 네트워크에서 깨닫는 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면서 돈도 버는, 배워가면서 돈도 버는 비즈니스가 세상에 많지 않다. 네트워크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성공에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 100페이지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익한 길을 줘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십,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야 된다. 여러분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은 깨집니다. 그렇죠? 내 그릇을 키워가야 큰 그릇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107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으면서 좌절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실천을 지속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근데 가로 열고 제가 대신 함께 겪어준다.
비사분면을 정복한 사람은 어김없이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곧 사업가들의 태도이자 사고방식이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여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글쎄요,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요, 안정적이고 온전한 성공을 거둔 리더. 여기서 앞에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리더도 있고 일시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그 성공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MBTI라든가 DISC 이런 성향 분석이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균형 잡혀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모난 것은 깎고 부족한 건 채워가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뭐 안 그렇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그 13년에 비해서 꽤 균형 잡혀졌거든요. 아직도 좀 편향된 면이 있긴 하나 13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사람됐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의 지향점 하나를 힌트를 드릴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매력적인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잘 팔면 되지. 뭘 그렇게 책을 읽자고 하고, 책도 그냥 아무 때나 읽지 꼭 아침에 일어나서 읽자고 하고, 그냥 적당히 핸드폰에 있는 일정표 쓰면 되지. 뭘 그 다이어리를 쓰자고 하고, 왜 옷을 좀 똑바로 입으라고 하고, 그 뭐 줌 말이야, 각도 좀 똑바로 잡으라고 하고, 뭐 오만 가지 것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표점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개발을 통해 매력 있고 영향력 있고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방향에서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시고 근사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소망하시는 삶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그룹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멋진 성공을 이룬 우리 배신의 원스타 PPD 사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 더 광고 드리면 4월 달에는 한 분의 PPD, 3스타 배주원 사장님이 이걸 통으로 2번에 걸쳐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듣기 아까운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버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